2020년 4월 28일 6시 40분 조금 전입니다. 이렇게 4월이 거의 다 갔습니다. 근데 아직 춥습니다. 음악 소리가 좀 너무 크게 들어가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오늘은 유튜브로 베토벤 소나타 알프레드 브란델인가요? 10시간 넘게 이어질 연주입니다. 오늘은 중국 고전이 아니고 20세기 최대의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의 한 말, 아인슈타인의 한 명언으로 아침 문을 열겠습니다. 벌써 영상편지 24번째입니다. 뜻밖으로 그래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 기분으로, 하긴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도 제 힐링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기쁜 마음으로 이 얘기를 진행합니다. 영어 글씨도 안 좋고 발음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The one who follows the crowd will usually go no further than the crowd. The one who walks alone is likely to find himself in places no one has ever been before. 이 군중이나 따라다니는 사람은 그 군중들보다 더 나아가기가 힘들 것이다. 대개. 그러나 라는 말은 빠졌습니다. 홀로 걷는 사람은 예전에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곳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언젠가 알게 될 수도 있다. 아마 아인슈타인이 자신을 얘기하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인슈타인 뿐이겠습니까? 부다와 예수를 비롯해서 위대한 사상가들이나 또 과학적으로 큰 발견과 위대한 발견과 발명을 한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외롭게 홀로 걸었었죠. 눈총도 받고 어떤 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보기도 하고 이랬을 것입니다. 컴퓨터에 저장해놨던 이 대목을 어제 찾으면서 스타니 파타의 유명한 귀절이 있죠. 흔히 우리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근데 그게 실은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목을 다시 좀 찾아봤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 같고 그물망에 걸리지 않는 바람 같으며 뿌리를 받고 있는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아가시오. 코뿔소처럼 혼자서 걸어가시오. 얼핏 보면 모순되는 것 같죠. 부처님은 승가 대중들에게 홀로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또 대중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데서 해야 한다는 말씀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거나 이 경전에 나오는 혼자서 가라는 것은 자기만 잘났다고 모든 것을 혼자 하겠다고 그러는 거나, 혹시 그냥 외로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게 모든 것인지 알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죠. 대중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이나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홀로 깊은 고민에 빠져보기도 하고 사색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계속 혼자만 그러는 것은 뭐예요? 독불장군인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여튼 아인슈타인의 여러 가지 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위대한 발견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원자폭탄 개발로 이어지고 또 새로운 재앙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도 있었고 아마 말년에 고민이 컸을 것 같아요. 제 짐작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어제는 그동안에 제 독서 스타일이 아침에 이 영상 편지 마치고 커피 내려서 마신 다음에는 내가 오전부터 오후 3시나 4시까지는 불교 관련 책들을 읽고 그 다음에는 저녁 6시까지 역사 관련 서적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는 요즘은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조격을 하면서 소설을 읽습니다. 그 아침에 읽는 불교 관련 서적이 며칠 사이에 아잔 브람의 책을 읽었고 어제 1시 반쯤인가요? 2시쯤 그 책을 다 마치곤 며칠 전에 저자의 선물로 받은 시시한 인생은 없다. 이야기로 풀어 쓴 경전 이야기를 읽기 시작해서 꽤 많이 읽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례로 든 경전의 이야기들은 실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도 많고 아 이런 말씀도 있었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어제 임일영 선생이 보내준 시시한 인생은 없다. 여기서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큰 소리로 웃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늘 평온한 표정으로 지내지만 아주 짧은 순간에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미소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즐거워서 웃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인연을 살펴보셨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진짜 숱하게 했습니다. 옛날 불상들은 보면 그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느껴지죠. 경주 석굴암도 그렇고 인도의 아잔타 석굴이나 엘로라 석굴에 가도 그 거대한 석굴들이지만 거기에 돌을 파내고 새긴 부처님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보입니다. 미소가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불상들을 보면 고려 초기엔 왕권과 그 위풍당당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든지 너무 무사 같은 장군과 같은 그런 모습을 띠게 되고 조선시대 불상은 또 어려운 환경 속이니까 왜소해 보이는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안타까운데 최근에 모시는 불상들은 거기가 미소가 없습니다. 크기는 석굴암보다 더 크게 만들고 싶어 하고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빨리 복전함에 돈 더 넣으라는 그런 모습으로 조성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데, 제 뒤에도 지금 이렇게 모셔놓았습니다만, 오채은 작가의 저 화강암 불상들은 크기와 상관없이 늘 입가에 미소가 있습니다. 볼이 도톰해서 어떤 땐 막 귀여운 아기 같기도 하고, 제가 여러 해 전부터 실은 결국 떠나갔습니다만 아내가 힘들어지면서부터 더욱이 아침마다 미소 짓기 수행을 한다고 일부러 입가에 미소 짓는 연습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매일 아침 셀카를 찍어서 올리지 않는 건 너무 식상할까봐. 근데 어쨌든 매일 거울을 들여다보고서도 한번 입가에 미소를 지어보고 합니다. 이 말이 맞죠? 무슨 즐거운 일에서 껄껄대고 웃는 거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부처님은 아마 그런 일은 없으셨을 겁니다. 진짜 바보 같다 그러던 출라파타카가 드디어 깨쳐서 아라한이 됐을 적에도 살짝 미소만 지으셨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그럴 줄 알았다 하고. 근데 요즘 과도하게 껄껄거리고 웃는 경우들이 있죠. 정치인들도 잘 그러고요. 조금 전에 아인슈타인 얘기하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저렇게 군중 심리에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 사법고시 통과한 판검사나 변호사들, 이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 군중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더군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 되면 교수들이 쭉 줄져서 뭐 지지선언 내고 이러는 것도 자신들은 무슨 이성적인 근거를 대고 합리적인 근거를 대서 이래서 지지한다 그러지만, 제가 보기엔 여지없이 군중심리 따라가는 것이고, 혹시 다음에 뭐 한 자리 얻어볼까 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만 보입니다. 저도 그런 군중심리에 따라서 행동했던 적이 꽤 있죠. 어느 날 내가 이거 아니지 하고 다시는 이런 시위대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다가, 또 다음 몇 년 지난 다음에 어떤 사안이 생기면 그래도 이건 아니야 하고 따라다녀 보기도 했습니다. 하긴 그건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조금 전에 이어오던 이미령 선생의 책 시시한 인생은 없다 해서 어제 이 대목이 참 다가왔습니다. 바로 오늘이 앞으로 남아있는 날들 중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러니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넉넉한 노후를 대비하는 일도 지금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생계가 해결됐다면 뜻있는 곳에 보시른 한 일도 지금 해야 합니다. 죽은 뒤 다음 세상에 재물을 가져갈 수 없지만 재물로 지은 선업은 그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자리가 내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고 자리입니다. 가장 젊은 날이라 그랬는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일 것입니다. 어젠 이 두 대목을 읽은 것만으로도 복받은 날이었습니다. 어제는 또 페이스북에서 이런 구절을 누가 사진으로 올려놨더라고요. Wrong is wrong even if everyone is doing it. Right is right even if no one is doing it.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한다고 해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다. 단 한 사람도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옛날 사설을 보면은 진짜 역사 기록을 남기는 사관이 중국의 춘추시대 최성가, 지금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사람 얘기 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왕이 찬탈이 일어나서 했는데 그걸 기록에 말하자면 시역을 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사관을 죽였죠. 그러면서 그 집안이 이제 옛날엔 그러니까 동생인가를 그 자리에 임명했는데 또 그렇게 썼죠. 세 번째 맡게 된 동생도 똑같이 말하자면 찬탈했다고 썼죠. 그래서 그때는 죽이질 못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글쎄 그랬을까요? 아마 세 번, 네 번 계속 죽였을 것이고 그 다음엔 아예 그 역사를 기록하는 자리를 없애버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많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얘기죠. 그런데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하고 옳은 일은 끝까지 옳다고 하는 건 위험 부담이 아주 큽니다.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아주 많죠. 세계 역사 동서고금에 그렇게 목숨을 잃고 사라져간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는 나중에 역사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도 있지만 아마 99.99%는 그 이름도 기록되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져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냈고 우리가 이만큼 살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내가 옛날에 뭐 했어야고 떵떵거리며 높은 자리 맡아가고 하는 사람들은 실은 그들의 덕을 엄청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까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며칠 만에 또 노동선을 검해서 엔진 톱으로 큰 나무들 몇 그루 좀 주변 거 베내려고 가서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30분 정도 하는 게 자꾸만 꺼져요. 처음에는 왜 이러지? 그리고 또 켜면 또 되다가 바로 꺼지고 이렇게 연료통을 열어보니까 연료가 바닥이 났더라고요. 순간 다시 기름을 채워서 또 더 작업을 해야 되나 싶다가 아니야. 그래 이 정도에서 멈추는 거야. 요즘은 그럽니다. 무리해서 내가 1시간 일을 하기로 했으니까 1시간 채워야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어떤 때는 이렇게 엔진이 꺼지면 그걸 신호로 받아들이고 쉬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한 것이 어제는 비가 치던 비가 몇 차례 찔끔찔끔 와가지고 세차해놓은 차만 지저분하게 됐습니다. 세상엔 이런 일들이 있죠. 그죠? 큰 도움도 안 되고 괜히 지저분하게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20분이 다 됐습니다. 어제 또 꼭
얘기해야 될 사항이 한 가지 있죠. 제가 예전에는 신문의 다른 면은 안 봐도 신간 속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신문사 것을 거의 다 살펴보고 일단 판단을 해서 책을 사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 책을 사들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새 책을 사는 것은 아주 가끔 있고 대개는 서울에 가면 알라딘 중고서점에 가서 새 책 같은 중고책들을 한 60% 가격이면 사게 돼서 그렇게 사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산처럼이라는 출판사에서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라는 책이 나와서 이 코로나 사태하고도 관련지어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 출판사 대표도 계속 페이스북에 그 얘기를 올려서 야, 이 책을 사서 봐야 되겠구나 하고 있던 참입니다. 그런데 마침 알라딘에서 어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 적립 포인트 1200원을 오늘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그래서 처음엔 아니 사람들은 꼭 하루 전에 연락을 하더라. 일주일 전에는 해줘야 쓸 텐데. 그래서 좀 짜증도 내다가 아니야. 한번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책을 좀 사자. 그래가지고 몇 권을 골랐다가 결국은 또 머뭇거리고 이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한 권만 주문을 했습니다. 그 1200원을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여튼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책이 올 텐데 오늘 아마 전쟁과 오후에 읽는 역사책은 전쟁과 인간이 오늘 다 읽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얼마 전에 저자인 소병국 교수가 보내준 동남아시아사를 읽고 그 다음에는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를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베토벤 소나타와 또 새소리를 들으며 방호제 영상편지 24번째를 마칩니다. 23분이 돼가네요. 너무 길게 얘기를 늘어놓았습니다.